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주주 자본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굳이 질문해서 나눈 이유가 뭐죠? 블록체인 앤 하나죠. 암호화폐. 네. 네, 하나죠. 하나죠. 주주 하나. 자본주의. 네. 근데 이게 일단 주식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주식회사는 네. 그 회사의 자본 납입금이 있고 네. 그 자본 대비 액면가로 나눈 주식이 있고 그 발행 주식수라고 하고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주주고 그 주주는 그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네.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은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화했고 그 제도에 부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IPO라는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ICO를 증권용으로 해서 IPO보다 좀 자유롭게 허용을 한다 그러면 모금하기 조금 좀 쉽겠죠. 주식회사 그러니까 회사를 차리게 좀 더 뭐랄까 자금을 모집하게, 그러니까 사업을 일으키기가 좀 더 용이해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블록체인 내에서 뭐 주주가 명명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실명이긴 하겠죠. 네, 비실명이네. 그러고 보니까 비실명이네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하네요. 비실명이라는 제가 부분. 네. 사실 요걸 가지고 요새 약을 팔고 다니고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약을 팔고 다니시나요? 어떻게 약을 팔고 다니냐. 네. 자,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네, 약 장수님 이렇게, 나가십니다. 네. 자,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주식회사의, 현대 주식회사의 모델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잖아요. 네. 1600년대에 이제 나왔거든요. 동인도 회사가. 그때 한 게 동인도 회사가 이제 그 배를 띄우면서 뭔가 큰 수익이 기대가 되나 현재 돈은 없으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주주들 돈을 모아서 배를 먼저 띄웠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이제 배당하는 구조 주식회사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이야 주식회사 모델이 되게 보편적이지만 모든 회사가 다 주식회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주식회사 모델이 보편적인 모델은 아니었어요. 일종의 뭐 크게 보자면 주식회사 모델이 있었고 협동조합 모델이 있었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모든 참여자가 공등하게 다 뭔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었거든요. 네. 두 가지 모델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왜 협동조합은 사실상 거의 사회운동 수준으로 사라지고 주식회사만 남았느냐 보면 주식회사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주식회사만 남고 협동조합 모델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이 주식회사 모델은 뭐냐면 초기에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가 대부분의 권리를 갖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언제가 맞냐? 일종의 3차 산업이나 이거 보면 공장을 돌려서 만든 제조업 같은 경우 보면 네. 초기에 돈을 낸 사람들이 그만큼의 권리를 갖는 게 맞는 게 그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설비를 깔고 뭔가 생산수단을 다 막 갖추는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생산 능력이기 때문에 초기에 돈을 댄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식회사고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나오는 경제는 뭐냐?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바로 네트워크 경제라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유경제 모델 나오면서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뭐 우버 같은 거 나오는데 네네. 자 이제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페이스북이 저커버그가 되게 꽁냥꽁냥 시작하던 게 지금 엄청난 회사가 됐어요. 네. 엄청난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가 이 꽁냥꽁냥에서 엄청난 회사가 됐을 때 과연 이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 초기에 자본을 냈던 사람이냐? 라고 보면 아니죠.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내가 글을 올리고 내 친구들에다 좋아요를 올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자기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다 네트워크 경제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가 상승에 대한 쉐어는 누가 하느냐? 네. 보면은 주주만 한다면 그렇죠. 초기에 주주만. 불공평하다 이거는. 우버도 마찬가지고 우버의 수많은 우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건 뭐냐면 우버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자동차 운전사들이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아랍계나 아니면 제3세계 국가에서 온 그 노동자들은 운전사 기사들은 우버의 가치가 지금 거의 몇 조 달러가 된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 생활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리고 우버 네트워크를 내가 이용을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키워준 나는 소비자는 전혀 갖고 가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문제의식이 과연 네트워크 경제에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한 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골고루 모두가 그 기여한 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나왔던 게 바로 네. 이 토큰이죠. 토큰.
왜냐하면 주식회사 모델이 1600대 나와서 주식이라는 이 어떻게 네. 그 회사를 굴리는 이 비이클이라고 하는 게 지금 500년 넘게 지난 지금 이 세상에 맞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큰이 나왔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시큐리티 토큰인 거고 증권이지만 약간 토큰화.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하는 모든 것의 토큰화를 하는 거고 모든 것의 토큰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토큰화를 통해서 네트워크 경제에서 참여자들을 모든 갖고 가신다. 과연 주주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주주에 대한 권리만 보장하는 이런 시스템은 그 대안으로 인해서 참여자들 모두가 갖고 있는 토큰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 나오고 이게 토큰 이코노미고 이렇게 되면서 좀 더 이 양극화된 세상에 대한 뭔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간 이 블록체인 신에서는 그 포스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이 토큰 이코노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채팅창에 고란 기자님 AI 설이라고 로봇 아니시냐고. 네. 좀 한편의 강연을.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한 그 참여자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바로 이 미디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미디어가 기자가 기사를 생산하는데 돈을 버는 건 포털이에요. 유통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럼 기자가 기사를 생산했을 때 그 기자들에게 생산한 기자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공유되게끔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공부하고 약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져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코인을 넣으면 설명이 나오는 고란 자판기. 네. 이거 뭐 논의 얘기긴 하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기득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내려놔야 되잖아요. 엄청난 저항이 따르는 네. 거죠. 그래서 뭐 단기간에 코인 이코노미가 되진 시장에 않아요. 네, 제도적으로도 막혀 있고요. 저희 세대에서 이상이죠 저희의.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잡스 잡스 했던 말 있잖아요.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